안녕하세요. 오늘 대한침도의학회지 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침도의학회 소속 학술연구팀 추홍민이라고 합니다. 대한침도의학회지는 이제 온라인 서브미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자분들이 쉽고 빠르게 투고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요. 국제 학회지나 이제 국내 학회지의 투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서브미션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메일로 투고하시던 것보다 처음에는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시고 약간 어려운 면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이제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편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투고 전에 꼭 시청하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저자분들 모두 이제 쉽고 빠르게 투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저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서브미션 칸이 있습니다. 이 서브미션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이제 저널 투고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널 투고 사이트는 서브밋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어썰, 리뷰어, 에디터, 어드민이 뜨게 되고요.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썰 리뷰 두 개만 보이실 텐데요. 어썰 안을 누르시면은 이제 논문 투고를 저자로서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투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Submit New Manuscript라는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처음에 누르고 끝까지 프로세스를 반드시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되냐? 그럼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뭐 이제 좀 보완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껐다가 다시 켜시더라도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하시면 그 아래 보이는 Incomplete Submission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논문 투고가 완료되고 저희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전이라면 Submissions being processed라는 이제 아래에 있는 글자로 이제 그 논문이 넘어가서 가로 안에 1이라는 숫자가 뜨게 됩니다. 리비전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이제 저널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리뷰어들한테 논문을 보내서 논문이 이제 리뷰가 진행이 돼서 다시 저자들한테 뭐 수정이나 어떤 평가 사항이 오게 되면 리비전에 Submissions Needing Revision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제 숫자가 1이 뜨게 되고요. 어, 다시 저자분께서 리뷰에 대한 그 리뷰어들께서 이제 확인해준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수정된 논문을 보내면 Revisions being processed라는 칸에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투고가 완료가 돼서 이제 뭐 평가가 돼서 억셉이 됐냐, 뭐 리젝이 됐냐 이렇게 나오면은 completed로 가서 이제 submissions with decision 이런 칸에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논문 submission new manuscript에서 들어가면은 어떤 항목들이 나오고 각 항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ubmit New Manuscript를 누르면은 지금 왼쪽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체크리스트, 종류 제목, 저자 및 소속기관, 윤리적 고려 및 저작권, 파일 업로드, 저자 확인 및 투고 이렇게 6개의 이제 큰 섹션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일단 좀 내용이 많고 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논문을 작성하면서 지켜야 할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자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도록 만든 체크리스트 칸입니다. 만약에 체크리스트를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작성이 다 되었으면은 올 체크라고 써 있는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 있는 yes라고 하는 이 체크리스트들에 모두 체크가 되게 되고 그 다음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먼저 체크리스트의 제너럴 매터스부터 살펴보면요. 제너럴 매터스의 지금 내용은 타이틀 페이지가 아닌 매뉴스크립트 본문 파일에 저자 및 소속 기관의 정보가 없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으면 승인 번호를 기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추후에는 이걸 다 전체적으로 받는 과정으로 가겠지만 현재는 약간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연구 논문의 본문 저희가 이제 타이틀 페이지 말고 본문이 있게 될 텐데요. 본문 자체에는 순서가 제목, 초록, 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어 사용을 좀
해주시고 제목에 특히 약어를 쓰면 안 되고 약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에 전체 단어를 써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름과 소속이 타이틀 페이지에만 들어가야 되지 이제 나머지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약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좀 본문 처음에 들어간 곳에 표시하라는 것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먼저 이제 제목이 만약에 심도치료 임상연구 중 결과값으로 TER을 활용한 연구 리뷰라고 쓰면은 사실은 TER이 어떤 것인지 많은 독자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내가 아는 TER과 다른 용어를 다른 약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목에 있어서는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침도치료 임상연구 중 결과값으로 총요율을 활용한 연구 리뷰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본문에 처음 등장할 때 하는 곳에 약어의 풀네임을 써달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이렇게 내용이 침도 치료에 대한 여러 임상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TER을 활용한 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이제 문장에서 약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침도 치료에 대한 여러 임상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총 유효율 TER 그리고 가로치고 TER하고 토탈 이펙티브 레이트를 활용한 이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처럼 풀로 그 약어의 풀 네임을, 풀 텍스트를 한번 써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독자들이 논문을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쉽고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틀 페이지 체크리스트입니다. 타이틀 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문과 별도의 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타이틀 페이지에는 한글 및 영문 제목, 그리고 저자들의 한글 및 영문 이름, 저자들의 소속, 교신 저자의 소속,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 논문을 투고 타이틀 페이지를 예시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 제목으로 이렇게 국내 고전 역사서와 의서에서 부침의 개별 도구에 대한 기록 조사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국문으로 쓴 저자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문으로 쓴 저자 소속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 아래에 영문으로 쓴 영문 제목, 영문 저자 이름, 저자 소속을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신 저자 이름을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요. 교신 저자의 소속 기관,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교신 저자란 어떤 저자를 말하냐면 원고 투고와 이제 검토 출판 과정에 있어서 저널과 1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책임 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은 그래서 1저자와 교신 저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김수한무,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렇게 5명의 저자가 있다고 예시를 들었을 때 지금 이런 표기 같은 경우에는 1번 소속의 김수한무 저자가 1저자인 거고요. 4번 소속의 동방삭이라는 저자가 교신 저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1저자가 처음, 교신 저자가 마지막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아래 같은 예시는요. 김수한무 1번 소속의 김수한무 저자가 1저자면서 교신 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저자분들께서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책임 저자를 누구로 할지, 1저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초록입니다. 초록은 논문을 요약한 내용을 말하고, 이제 구조화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구조화라고 하면 뭐냐면, 논문이, 이제, 논문집에 이제 논문이 여러 편이 실리게 되는데, 그 개별 논문들의 초록을 보고, 독자들이, 이번 논문에는 어떤 것들이 실렸구나라고 빠르게 좀 볼 수 있는, 약간 요약한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요약 내용이 각각 중구난방이면은 저자들도 있는데 조금 힘들고 또 편집 과정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초록의 양식은 저널에서 좀 통일을 하는 편인데요. 백그라운드, 메소드, 리절트, 컨클루션으로 해서 간명하게 논문에 요약한 내용을 통일적인 양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양식을 초록의 작성을 백그라운드, 메소드, 리절트, 컨클루션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논문 초록이 250 단어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250자가 아니라 250 단어니까 단어가 250개 이내여야 되고요. 꼭 앱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논문들이 등록이 되게 되는데 250 국문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KCI에서
영문으로 작성 권고하기 때문에 꼭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인데요.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에서 5개 정도 기록하셔야 되고요. 매시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시텀이라는 거는 이제 펀메드에서 이제 그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어떤 단어의 그 의학 용어 단어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매시텀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지 저희 저널에서는 꼭 매시텀을 사용하라고 이제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자분께서 판단하셔서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3개에서 5개 사이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타이틀 그 매뉴스크립트에서 이제 첫 번째 초록과 이제 키워드 칸을 이제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논문의 매뉴스크립트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초록의 배경, 백그라운드, 그리고 메소드, 방법론, 그리고 결과, 그리고 컨클루전, 결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래 키워드가 이렇게 3가지, 4가지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참고 문헌인데요. 참고 문헌 작성은 꼭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앱스트랙과 참고 문헌을 영어로 작성하라는 게 이제 KCI의 이제 그 권고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꼭 영어로 작성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논문 투고 시에 책을 레퍼런스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의학 논문에서는 이제 최신 반영되는 사항들을 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논문을 활용하는 것이 좀 투구할 때 변환도 쉽고 이제 인용도 쉽기 때문에 최대한 좀 논문을 활용해서 레퍼런스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경우 책을 달아주셔도 되지만 이제 조금 그 레퍼런스 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레퍼런스에 다는 법의 종류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그걸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고문헌 작성과 이런 게 양식 지키는 게 좀 너무 어려우시면은 학술팀에 연락 주시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항목에 지금 두 번째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그럼 참고 문헌이 본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 문헌이 뭐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에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인용을 하셨으면은 뒤에는 1, 2, 3, 4, 7이 써 있는데 본문 안에 뭐 예를 들어 6번 참고 문헌이 누락돼 있던지 5번 참고 문헌이 누락돼 있던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꼼꼼히 체크를 하셨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참고문헌 인용 시에 저널 명칭이 이제 약어로 잘 표시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약어를 찾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문헌 작성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한 논문이 6명 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에 6명까지만 이름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at all로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저자가 30명인 논문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레퍼런스까지 다 달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저널에서는 6명까지만 이름을 달고 나머지는 at all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at all이 어떤 거냐? 그럼 뭐 기타 등 이런 식으로 지금 기타 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김수환무,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인천 앞바다, 사이다라는 저자가 있다고 이 저자들이 침도 치료의 최신 치료 기법에 대한 리뷰라는 논문을 작성을 했다고 하면요. 지금 첫 번째 예시처럼 저희가 참고문헌을 작성한 게 아니라 김수환무,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인천, at al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훨씬 좀 심플하고 또 간결하게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인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에서 참고 문헌은 반드시 별도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해 주시고 각주 형태가 아니라 그 블랭켓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요. 참고 문헌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1번은 어떤 참고 문헌, 2번은 어떤 참고 문헌, 3번은 어떤 참고 문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동일한 참고 문헌이 이제 뭐 각 본문에서 여러 번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같은 참고 문헌인 경우에는 같은 번호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본문 인용 순서대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인용 순서대로 숫자를 표시하라는 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먼저 레퍼런스를 쓰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예시처럼 뭐 침도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김최 연구에 대해서 입증된 바 있다 해서 1, 13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개의 레퍼런스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뭐 1,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자들이
논문을 읽으시다가 참고 문헌을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게 되면은 저자들도 계속 참고 문헌 페이지를 왔다 갔다, 독자들도 참고 문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참고 문헌을 본문에서 등장하는 순서대로 숫자로 표시를 해주시면은 독자에게도 좋고 편집할 때도 훨씬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앱스트랙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달면 안 됩니다. 참고 문헌은 본문에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컨클루전에 달려 있어야 되고요. 미출간 논문이나 서적을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작성 방법은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 저널은 AMA 양식을 쓰고 있고 별도 영상에서 AMA 양식이 어떤 건지 다른 양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가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투고 화면에서 투고 매뉴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거에 서론을 가져왔는데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5, 6, 7,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레퍼런스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셔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테이블 앤 피규어인데요. 테이블 앤 피규어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테이블이 너무 반복적이거나 거의 똑같이 중복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설명을 다 하셨으면은 테이블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근데 텍스트로 너무 쓴 내용들이 너무 약간 이제 중복되는 것 같거나 복잡하다. 그리고 좀 설명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다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삭제를 하시고 테이블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야거나 설명 등은 표 자체 안에 이제 풋노트로 달려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표 작성에 뭐 통계 방법이 쓰여 있다, P값이 쓰였다 하면은 그 통계 방법과 수치 그리고 검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표 아래다가 텍스트로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등장하는 순서대로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3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테이블이나 피규어는 제목 작성, 이 테이블이나 피규어에 달린 이름을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이 피규어 레전드에서 피규어 1, 뭐 이제 전치사를 대한 단어는 대문자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래 예시처럼 clinical symptoms of changes of patient 1 이렇게 써 있으면 of를 빼고 clinical symptom change patient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좀 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체크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류, 제목, 그리고 초록 칸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 별표가 쳐여 있는 항목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트랙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긴급 투고 칸인데요.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어떤 저자들한테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저자분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이거는 시급해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논문들의 경우 패스트 트랙에 체크를 합니다. 편집위원회가 기존에 작성된 논문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논문 대부분 정규 논문이기 때문에 노체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자분이 판단하시기에 이거 패스트트랙 필요하시다 하면은 패스트트랙 체크하시고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규 논문에서는 노체크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뉴스크립트 랭귀지는 이제 영어랑 한국어 중에서 이제 어떤 거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라는 건데요. 영어와 한국어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마 한국어 논문일 텐데요. 국어 논문인 경우에는 코리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지금 아래 매뉴스크립트 타이틀, 러닝 타이틀 아래에 국문 제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매뉴스크립트 타입인데요. 이제 오리지널 아티클, 리뷰, 증례보고, 독자 편지, 그리고 에디토리얼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독자들에 보내는 이제 편지 같은 건데요. 이 에디토리얼을 제외하고 주로 케이스, 리뷰페이퍼, 오리지널 아티클 중에서 선택하셔서 이제 논문의 종류를 선택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메이저 필드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논문이 지금 투고하시려는 논문이 일반 정규호인지 아니면 특별호인지 선택하라는 건데요.
특별호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레귤러 이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쓰여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영문 제목만 입력하게 돼 있고요. 국문으로 쓰여진 논문은 코리안 누르시면은 아래 국문 제목이라고 해서 하나 뜨게 됩니다. 거기에 각각 영문 제목과 국문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러닝 타이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러닝 타이틀은 이제 축약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 제가 예시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논문 이제 본문에 위쪽에 들어가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긴 경우에 이 위에 칸에 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축약된 논문을 요약하는 제목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러닝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목이 짧다 하시면 러닝 타이틀을 동일하게 표시해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8글자, 8단어 이내로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0단어 이내로 작성된 초록을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250자가 아니라 250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록을 풍성하게 쓰셔도 대부분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물론 초록은 좀 짧고 좀 요약된 거면 좋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5개 한 칸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3개에서 5개 사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이제 지금 우측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써주신 내용이 편집이 끝나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가 아래 있고 앱스트랙이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구조화된 어떤 양식을 지키는 논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감사의 글인데요. 연구비 지원 기관이나 번역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써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서제스티드 리뷰어랑 어퍼스 리뷰어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서제스트 리뷰어는 원하시는 리뷰어가 있으면 이름, 소속, 이메일 쓰시면 되는데요. 편집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저자가 이 리뷰어가 굉장히 좀 논문의 이 주제와 맞고 심사를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리뷰를 요청드릴 수도 있고요. 또 혹시 그분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추천 사항으로 이제 입력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오포스 리뷰어는 이 논문은 저쪽 연구팀과 상충되는 예를 들어 저쪽 연구팀의 결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리뷰어로 들어가는 걸 피해달라. 기술이 노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들에는 오포스 리뷰어로 써주시면은 그런 리뷰어들을 이제 피해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는 지금 논문 같은 경우에는 리뷰어 에디토리얼 보드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리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염려는 좀 없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투고하실 때 그런 점이 염려되면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어서스 앤 인스티튜션인데요. 이제 소속 기관과 저자를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교신자자 정보에 이제 우편번호, 주소, 핸드폰, 팩스 번호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항목은 이제 제가 이따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저자가 3명 A, B, C가 있다고 하면은 A, B, C는 각각 지금 아래 어설스란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A, B, C가 소속된 기관이 겹칠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인스티튜션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청 보건지소 하면 오더 1번 애들을 누르면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서 연구도시관의학회 2번 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3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되고 아래 저자를 추가하신 다음에 저자들의 인스티튜션 번호를 써주시면은 이제 그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실제로 투고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윤리 및 저작권 화면인데요. 이제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면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상충되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 이 내용인데 이거는 이게 no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IRB 승인을 받으셨으면 approved 그리고 만약에 증례 보고다 이러면 waived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판 편집으로 논문의 저작권이 이제 그 아래가 이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판 편집 과정에서 논문 저작권이 학회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KCI에서 권고하는 저작권 사항인데요. 여기에 동의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날짜를 이제 동의하는 날짜를 투고한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파일 업로드 칸입니다. 이제 커버레터, 타이틀 페이지, 매뉴스크립트, 피규어, 테이블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커버레터는 이제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논문이다. 좀 심사를 부탁드린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타이틀 페이지, 매뉴스크립트 파일, 피규어, 테이블 순서대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일이 다 준비가 되셨으면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파일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 파일스에 이 논문의 이제 파일들이 순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다 되시면은 업로드가 완료된 거고요. 이제 Save and Continue를 누르시면은 마지막 Proof and Submit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Proof and Submit은 지금까지 지금 이 5단계에서, 6단계에서 입력하신 화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쭉 체크리스트부터 해서 확인이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스텝 7에까지 이제 스텝 6까지 이상이 없으면 스텝 7의 Proof and Submit이라 뜨는데 여기서 투고를 위해서 Change의 Convert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PDF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요. 이제 로딩 화면이 뜨고 조금 기다리시면 PDF로 Change가 됐다고 하고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는 Approved 창이 뜨게 됩니다. Approved 창까지 확인을 하시면 이상이 없으면 Approved 눌러주시고 Save and Continue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논문 투고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실제 저널 사이트에서 한번 투고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구조직 한약회지 투고 화면에 들어왔고요. 여기 지금 Submit New Manuscript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ll 체크를 눌러주시면 다 Yes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맨 아래 Agree 눌러주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먼저 좀 입력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타이틀 앤 앱스트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에서 노 체크해 주시고 메뉴 스크립트에서 랭귀지 코리안 그리고 매니스크립트 타입에서 케이스 리포트, 메이저 필드, 레귤러 이슈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문 제목은 이제 심도 치료의 변비통의 변비통의 심도 치료에 대한 최신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디코토미 트리트먼트 for shoulder pain 리뷰 이런 식으로 영문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공문 제목 러닝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목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러닝 타이틀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스트랙 같은 경우에 백그라운드, 메소드, 리절트, 키보드가 잘 안 되네요. 컨클루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아큐포토미 영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아큐펑처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 리뷰어 칸들은 비워서 넘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어떨 화면인데요. 지금 제가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2명이라고 치고 소속기관이 3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키드 넘버까지 입력돼서 제가 써 있고요. 교신 저자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 교신 저자를 해제하시고 먼저 저자 항목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교신 저자를 이제 회장님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오키드 넘버에서 본인 오키드 넘버를 써주시면은 실렉트 오키드에 뜨게 됩니다. 저자를 2명만 하겠습니다. 오키드를 번호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여기 기관을 3개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뭐 보건지소 그리고 원광대 한의과대학 그리고 연구조직 한의학회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작성을 하시면 지금 프리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저자 소속이 3개가 뜨게 되고 저자 이름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가 프리뷰에 뜨게 되고요. 여기 지금 어떨 화면에서 인스티튜션에 이제 제 소속 1번, 2번 이렇게 쓰게 되면 홍민추의 1, 2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 교신저자 소속에 3번 눌러주시면은 3번 별표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여기 각각 이제 어떤 그 학위, 예를 들어서 뭐 프로페서, 박사, 석사, 뭐 리서처, 학부생, 티처, 고등학생, 그리고 기타 이렇게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항목들을 저장해 주시면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신 저자 정보를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써주시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author contribution 화면입니다. 아까 이걸 빠졌네요. 어설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각각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2가지 정도가 이제 과학기술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교신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리뷰 앤 에디팅, 오리지널 아티클, 오리지널 드래프트 2개의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자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아티클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하신 역할에 따라서 리소스, 연구자료 제공이라든지 메소드로지, 방법론 참여라든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 뭐 데이터 큐레이션 이런 걸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저자분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체크를 해주면 되시고요. 뭐 올 오버브 뭐 다 체크했다라고 하시면 올 오버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가장 좀 중요한 메인 역할을 표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해상충의 No 그리고 IRB 증례보고면 Waived IRB 승인 받으셨으면 어프로브도 눌러주시고요. IRB 승인 번호 넘버 그리고 파일 업로드 IRB 승인서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서는 저작권이 이제 학회로 이양된다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거 읽고 동의한다의 체크 그리고 유신저자 이름과 저자 이름들을 전체 저자 이름 표시해 주시고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임시로 파일 하나 올려놨었던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파일을 커버레터, 타이틀 페이지, 매니스크립트 파일, 피규어, 아, 네, 피규어, 테이블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이 각각의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임시로 할 거니까요. 이렇게 예시로 해놓고 파일 선택하셔서 업로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적환이라는 파일을 올린다고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제가 임시로 아무거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오더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다 올라가게 되면 Save and Continue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체크하는 화면인데요. 이제 스텝 1 체크리스트에서 다 체크가 잘 돼 있으면은 이렇게 Yes 뜨고 Agree 뜨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2 Type and Title 페이지에서 이렇게 내용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고쳐야 되는 게 있다 하시면 옆에 에디트 칸이 있습니다. 이 에디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설션 인스티튜션 여기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컨트리뷰션 기여도 그리고 에디팅 카피라이트 파일 업로드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칸은 이렇게 지금 스텝 7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X칸이 뜨게 되고요. 그 점은 여기 에디트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6, 지금 스텝 6까지 문제가 없어서 스텝 7에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에서 이렇게 변환을 눌러주시고 변환 지금 컨버트 로딩이 뜨게 됩니다. 대략 한 1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글 파일을 섞어서 했더니 좀 컨버트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PDF 컨버트 완료됐다고 뜨게 되고 OK 눌러주시면은 여기 지금 스테이터스의 completed 뷰에 지금 PDF 파일이 뜨게 되는데요. 이 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고 내가 이제 추구하려는 논문과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approved PDF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save and submit 눌러주시면 투고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편집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실제 투고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save and submit 눌러주시면은 투고가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이 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어려우신 게 있으면은 저희 이제 편집위원회 그리고 학술연구팀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문이 이제 처음에 투고하실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꼭 천천히 다시 보시고 어려운 부분 있을 때마다 영상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